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선이 굵은 변호사. 와. 법조계의 장동건. 오비남. 이거 막 하는구나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선만 굵은 남자 오. 김범선입니다. 범선이라 네. 범상치 않은 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선 굵은 연기. 장동건 씨보다 더한 연기. 아 근데 장동건 쪽은 아니고 네. 내가 볼 때는 아이돌 쪽이에요. 아이돌. 지금 일이 커집니다. 어디까지 일이 더 누구 커집니다. 쪽으로 갈까? 비비. 진짜 오해를 비. 너무 많이 하실 것 비 같아요. 닮은 적 있잖아요. 2PM에. 2PM에. 예, 정조로 나왔던 그 친구 닮았어요. 아. 어디까지 가나요? 네. 제가 이름이 지금 깜빡깜빡했는데 제가 예. 알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리는 라디오의 대표 변호사 이분을 모셨을 때 최대한 우리가 많이 여쭤봐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5970번님이 짧게 드릴게요. 네. 5월 1일에 무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관할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로 이제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민사 사건으로 해서 부당 해고 이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부당 해고라는 것을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나 아니면 공인 노무사 분께 직접 빨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송성옥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보수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서로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이제 처분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처분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구두 계약의 조건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만약 이제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 네. 오늘 또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잠시만요. 네. 제가 바로 검색해봤거든요. 검색 찬스. 아, 누구 나왔- 닮았는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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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나왔습니다. 땀이 납니다, 막. 기분 좋게 갑니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기. 일단은 여기까지. 네. 자, 얼른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좋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5월이니까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나들이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여행 가시면서 숙소를 또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관련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서치하다가 사진을 보고서 또 이런 거 예약을 했더니 실제랑 다른 경우도 있어요. 또 정화비라고 해서 청소 비용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좀 내용을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사연으로 함께 우리 먼저 만나보죠.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 풀장도 있고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럼요, 어머니. 기대하세요.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잘 뒀다니까. 호강한다, 호강. 얼마 전 코로나로 미뤄뒀던 어머니 칠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가는 내내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한껏 들뜬 어머니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사실 좋고 멋진 곳을 예약하기 위해 며칠을 검색하고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와, 방도 크고 온수풀도 장난 아닌데? 바비큐까지? 그런데 60만 원이나 하네. 가격이 좀 센데. 에이,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 그래, 결심했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고 60만 원이라는 거금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아들, 여기가 어디냐? 오래된 낡은 건물과 한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풀장, 그리고 누군가 먹다 흘린 음식이 그대로인 바베큐장,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바로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 방이 60이라고요? 환불을 해주던지 방을 바꿔주세요. 아, 손님, 규정상 당일 환불은 불가입니다. 불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방이 지금 다 만실이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들 기분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최대한 참고 1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온 다음 날 펜션 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어제 그 203호 묵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이거 치우려면은 객실 정화비 5만 원이거든요. 이거 계좌번호 보냈으니까 바로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그 처음 예약할 때 보셨잖아요. 그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이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숙박비 60만 원에 소개 사진과는 전혀 다른 낡은 방에서 잤는데 이제 청소비라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듣고 보니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사장님의 연기가 굉장히 화가 나는 연기였어요. 아니, 본인이 연기해놓고 되게 만족해야 돼요. 굉장히 아니 그럴 때 조심하세요. 아니 그런 연기가 저는 짜증난 거죠. 제 연기를 보고 제 위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저도 짜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연기자뿐이네요. 준호, 예, 준호 있죠. 그렇죠. 뭐 불만족스러우신 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네. 자, 아무튼 이게 좀 그런 거잖아요. 사진은 좀 그럴듯하게 찍어놓고서 큰 돈을 받은 경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적반하장격으로 정화비까지 내라 이건데. 아니, 진짜 막 벼룩을 벌려서 간 거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칠순잔치 겸해서 간 건데. 그렇죠. 가족들 실망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고, 음.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끝까지 싸우고 막 안 주고 싶지만 이게 또 실갱이 하는 게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어떡할까요, 진짜? 자,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OX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객실 정화비를 돈을 줘야 한다. 이건 O입니다. O. 알파벳 O. 반대로 청소는 펜션 업자들의 몫이다. 이건 숙박비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화비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안 내도 된다가 X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문자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TBN 교통정보센터 이명재 캐스터. 김범선의 난리 법설. 펜션 이용할 때 네. 청소비, 정화비라고 나왔는데 청소비를 달라고 한다 지금 주인이. 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긴데요. 아니 근데 게다가 이 사연자는 1박에 60만 원이나. 야, 요즘 대목인가? 요즘 시즌이 그런가요? 호텔입니까? 비싸요, 요즘. 네. 놀러 안 가봐가지고 시세를 모르겠어. 60이에요? 예전에 10만 원 정도 뭐 안 되겠네. 아닌가? 아니, 어쨌든 아니 손님한테 청소까지 하라는 건 진짜 무리한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그 펜션 청소는 사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펜션 운영자의 청소 의무는 법적 의무가 맞죠.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객실을 매월 1회 이상 소독하고 침구류와 수건 등은 수시로 세탁 및 건조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숙박업소의 청소는 법적 의무임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상 펜션 청소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업주분들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가끔 보면 조금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애청자분들이 주신 OX 볼게요. 우리 9114번님은 그냥 O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그렇다면 청소비 내야 된다. 달라고 하니까 준다라는 예. 의미로 보내주셨고 2247번님은 아니 내가 청소비까지 왜 내냐. 펜션에 즐기러 갔는데 네. 청소는 사장님이 해야 된다. 절대 못 준다. X 하셨습니다. 김황님은 아니 세상이 왜 이럽니까? 예, 돈을 뭐 이렇게
내야 됩니까? 예, 하셨고 장영민 님도 O를 하셨는데 저도 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로아님은 X라고 또 보내셨어요.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우리 예. 박혜연 님도 X 이렇게 음. 안 낼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이게 펜션 운영자에게 이렇게 좀 법적으로 명시가 돼서 의무가 있는 거라면 그럼 사연 보내신 분들께서는 객실 정화비를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좀 설명을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투숙객에게 펜션을 청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펜션을 예약할 때 이용 수칙이 있었고 뒷정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청소 비용을 받겠다고 명시한 내용이나 안내를 받았다면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 사연에서 보면 펜션 주인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예약할 때 이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이용자가 네.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정답은 내야 됩니다. O입니다. O.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보험 약관처럼 오. 안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네. 그 깨알 같은 글씨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니. 이용 약간 봐야 되네요. 이거 펜션 가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거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제 펜션 주인이 임의로 이런 이용 규칙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펜션 측에서 자체적으로 투숙객이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나치게 높은 청소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용객에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수 있어서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민사소송에 간다면 네. 그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네, 해야 된다 맞죠.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숙소 알아보면 다들 깨끗하고 좋은 곳, 저렴한 곳을 원하시니까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야, 여긴 좀 괜찮다. 옵션도 좋고 가격도 괜찮다. 그러면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용 수칙이라 그래서 조그맣게 써놓고 나는 써놨다 이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보통 네. 집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이제 조항을 따져보지만 네. 보통 이제 1박 2일이나 이제 며칠 묵고 가는 숙소의 경우에는 잘 보지 않으시죠? 네. 하지만 관련 사항이 공지돼 있었다면 이를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꼭꼭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투숙객 입장에서는 예약 전 펜션의 자체 약관이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객실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변호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통화한 건 다 녹음하고, 맞아요. 문자는 다 캡처해두고, 네, 사진 다 찍어놓고, 네, 맞아요. 용량을 늘리자, 휴대폰. 그래서 저 아이폰을 못 씁니다. 저도 자동 녹음 설정을 사과- 항상 해놔가지고. 사과폰을. 네, 그렇군요. 네, 사과폰을 못 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내용은 우리가 정화비, 청소비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셨지만, 사실 이전부터 마음이 좀 상해 있으셨어요. 네. 예약 사이트에 나온 사진하고, 현장하고 너무 달랐잖아요. 청소 상태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안 좋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좀 해결 안 되나요? 네, 홍보 사진과 실물이 다른 상황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숙박 계약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특별히 신고를 받거나 별도로 배상 절차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때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거짓, 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펜션이 너무 더러워서 엉망일 경우에도 먼저 펜션 측에서 숙박비 환불을 요청해보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구청 위생과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변호사님. 사실 이런 일 겪으면은 뭐 다 떠나서 여행 전체를 다 망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사실
뭐 약간 소송을 좀 해서 뭐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극명하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네. 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쏟는 노력이나 소송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아우, 지금 정답 결정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기범님 아닙니다. 펜션 청소는 주인이어야 됩니다. 김형봉님도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지금 네. 인승관님도 그렇고. 인승관님은 X 3개나 보내주셨어요. 그 약관이 있으면은 네, 어쨌든 맞아요. 따라야 되는 게 네. 법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두둥. 달라가족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조금 귀찮더라도 여행 전 숙박업소를 선택하실 때 이용 규칙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기분 좋은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우리 가게 용변을 보고 나서 물을 쫙 시원하게 내릴 때 그 청량감을 느끼는 시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최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